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또 뭐 따뜻해지고 덥고 그래서 꽃이 피는 느낌이 막 나는데요. 춥지 않아서 좋긴 한데 또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뭐 따뜻해지진 않지만 또 춥지 않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도 추우면 안 되겠지만 계절은 그 계절에 맞는 날씨가 또 돼야 또 이게 백미인데, 아무튼 또 추워질 거니까 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건강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혹시 연초, 올해 2023년 연초에 여러분 계획 세우신 거 혹시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지금 12월도 벌써 한 주가 지났고 이제 며칠이 안 남았죠. 그간 목표로 세우신 거 얼마나 이루셨나요? 굉장히 많이 잡다가 보니까 대부분 하시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뭐 몇 개 안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셨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너무 욕심이 많은 나머지 너무 많이 세우다가 올해는 좀 많이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대감이 높은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좀 작게 생각하고 작은 목표들을 좀 많이 세웠고요. 대부분은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돌이켜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자평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목표의 어떤 달성률과 어떤 목표가 이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참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거를 쉽게 실행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저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 마리의 야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야수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피터 홀린스의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그 야수 세 마리 중에서 첫 번째는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다는, 뭔가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이룰 것 같고 내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그런 헛된 희망, 그런 증후군이 있답니다. 그게 제가 다른 책에 봤던 것 중에 슈퍼맨 증후군이라는 게 있던데, 아마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헛된 희망이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자기의 어떤 자존감일 수 있는데 어떤 자기가 잘해낼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적당하다면. 근데 대부분 과도하다 한 문제 때문에 이 헛된 희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목표를 높게 설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높은 목표와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행이 안 되면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첫 번째 야수, 헛된 희망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여행이나 어떤 어디를 떠날 때 계획 세우시죠? 그거를 막 세세하게 좀 시간 단위로 분 단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시간 단위로 막 쪼개서 계획 막 세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무계획 와가지고 정말 낭패를 많이 봤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계획과 지나친 목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하게 되죠. 그런 과도한 생각이 오히려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실행 계획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운동을 하러 가는데 나는 오늘 운동을 가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될 거야. 마무리 운동 이것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것도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에 지쳐서 아마 못하게 되겠죠. 아니면 계속 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으로 해서 우유부단해집니다. 우유부단해지면 결국 안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뭐냐? 과거에 대한 걱정 없죠. 과거는 이미 후회밖에 없을 겁니다. 후회 내지는 좋았던 추억, 기억,
대부분 걱정과 두려움은 미래입니다. 닥쳐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걱정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이라 하면 그 걱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과 대조군인 B그룹을 나누어서 A그룹의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 뉴스를, 어떤 뉴스를 보여줬냐, 뭐 자살, 방화, 살인, 뭐 안 좋은 뉴스, 그러니까 두려울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쟁 뭐 이런 내용 가지고 계속 이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는 봉사, 헌신, 그리고 좋은 그런 내용과 스토리,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그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약간의 도박성 이제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A 그룹의 그 친구들은 섣불리 어떤 그 베팅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작게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 그 잘못 도박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뭐 뺏기거나 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작게 아니면 포기,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요. B그룹에 아까 훈훈한 스토리,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봤던 친구들은 배포도 있게 크게 베팅도 하면서 그 게임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그리고 그 성공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베팅을 하면서 자기 정당화도 하고, 긍정적으로 조금 잃더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다시 또 그 게임을 즐겁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인간이 대부분 그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또 어떤 모 전문가들은 적당한 두려움은 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고와 실패를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과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야수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이 야수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뭐 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 실천법 중에 하나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전 영상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과도한, 그리고 뭐 헛된 망상, 그리고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들은 큰 목표라든지 아니면 큰 실천 과제입니다. 아주 작게,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하게 될 걸 하면 그걸 성취하고도 어떤 의욕이나 성취욕이 고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힘들지만 그 해냈을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목표를 처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뭐 좀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하는 뭐 행위 중에서 뭐 나는 밥을 3끼를 먹겠다, 아니면 조깅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조깅을 한 10분 정도만 하겠다, 줄넘기를 하면 한 50개만 하겠다, 요거를 목표를 잡고 그거를 해내면 적당한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줄넘기 같으면 80개를 하겠다, 100개를 하겠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그거를 해나가면서 계속 성취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줄넘기를 하자마자 뭐 오늘 1000개를 하겠어, 그리고 처음 뭐 벤치프레스라고 하죠, 이렇게 역기를 드는데 뭐 20kg, 30kg 아니면 40kg를 겨우 드는 사람이 100kg를 50개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처음에 가지고 한다면 다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될 겁니다. 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하러 가서 내가 뭐 무게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리미티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뭐 30kg가 됐든 10kg가 됐든 몇 개 할 수 있는 정도를 해내면 그 다음에 근육에 근력이 생기고 근육세포가 또 활성화되면서 뭐 5kg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목표의 성취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고 났을 때 나는 이거를 해낼 수 있네, 그런 효능감이 살아나면서 기필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작은 실천을 하면서 반드시 지금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줄넘기를 뛰기 위해서 줄넘기를 내 손에 쥐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서는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뭐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거울을 활용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거울 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크게 웃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는 게 정말 그게 오그라들고 좀 이상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하는데,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직장에 회사에서도 가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누구 있을 때 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화장실에 있다면 거울을 보고 웃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기하게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를 보고 웃는데, 이게 웃겨요. 정말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한데 이게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요. 이런 분은 있죠. 그 거울 보시면 멋있는 표정 짓는다고 이렇게 인상 이래 쓰시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저는 웃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또 큰 소리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이게 신기하게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그렇게 계속 자신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기분도 좋아지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거울에 본인한테 거울과 그 거울에 비친 저하고 이렇게 딱 손을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딱 부딪히겠죠.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너 이거 해낸 거 너 진짜 잘하는 거야. 너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해내고요. 지금 좀 어려움 많으시잖아요. 목표를 해내실 때 그때도 이렇게 거울을 손에 대면서 이거는 해낼 수 있어. 너 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두둔도 해주시고 스스로 기대감을 만들어내시면 기필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심상을 하고 시각화하고 영상화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예전 제 영상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하죠.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각화되고 복권 들고 번호 맞춰서 1등 되는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신이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가 복권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입니까? 신이시여. 복권을 사야지 1등이 될 것 아니냐. 너는 복권을 사지도 않고 1등이 되기를 바라는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표가 너무 황되지 않게 작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성공을 하시고 성취감을 가지시고 자기 효능감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바라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